추억을 자극하는 뭐예요 이게? 상자 아니겠습니까? 야! 이 인자한 표정. 옛날에 얘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 예. 자, 지난 5월이죠. 전국 어른이들의 심장을 바운스 득템 의지를 활활 불태우게 만든 신상 대박이다. 리미티드 에디션 세트가 이렇게 출시가 됐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봐요. 미안해. 아. 아유, 어머. 아유. 아유 샌드. 아이고, 샌드야. 아이고. 나 이거 진짜 좋아했는데. 바다. 예. 그리고 이 아. 깐삐. 깐삐뿐이야. 이렇게 로삐 제거에서 창립 50주년을 맞아 복고풍으로 기획한 추억의 과자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자, 바다 오르메다. 바다. 아니 나는 바다 이거는 옛날에 안 씹어 먹었어. 난 입에 넣고 녹여 먹었어. 그 우유에 오래 담가놓으면 흐물흐물해지는 거. 맞아. 그지? 얘네 상자였잖아. 기억나죠? 그래? 근데 전화 나왔어? 기억나지? 이거 푹 이거 뜯어가지고. 띠 돌려서 뜯는 거. 끼워 빨리. 그리고 이게 이건 껴서 먹어야 돼. 가끔은 손가락 안 들어가는 이상한 애가 있어요. 야 근데 이 오리지널 맛이 진짜 맛있지. 바로 이런 겁니다. 단면이 오래 버리면 손가락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들어가지 않죠? 하나씩 이렇게 먹었어. 아. 방금도 이렇게 먹었대. 시청자 여러분들도 추억이 새록새록하는 이 과자들. 어렸을 때 집에 손님 오시면 혹시 그 손에 이게 들려있을까 봐 인사는 척하면서 손부터 살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있고 옛날에 정말 추억의 음료수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해키스트. 아, 했겠어요. 손잡이 부분에 살짝 들어간 유리병. 기억나시죠? 이거. 저겁니다. 저거는 또 왜 더 기억이 나냐면 저걸 다 먹으면 저 병을 버리지 않고 물통으로. 엄마가 항상 씻어가지고 맞아. 예, 뭐 다른 용도로 항상 재활용을 해서 병이 되게 좋았거든 저게. 자, 그런데 복고 열풍을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작품. 2015년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대박과 함께 추억 속 그 시절 과자가 새삼 주목을 받게 됐고요. 80년대 인기 있었던 과자들이 한데 모여서 그때 그 느낌 그대로 1988 과자 선물 세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원래 이 한정판 과자 선물 세트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해 출시를 했지만은요. 재미있게도 간만에 추억 여행을 좀 하고픈 어른이들에게 더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랬겠어요. 자, 그리고요. 과자들이 옛날 옷을 꺼내 입고 종합 선물 세트로 돌아와 우리 세대를 깜짝 놀라게 했다면요. 요즘 마트에서는 마냥 친숙한 장수 간식들이 점찍고 돌아와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첫 타자는요. 요즘 얼굴책이며 별스타에서 인증샷이 쏟아진다는 핫템 중의 핫템. 농삐의 볶음 너구리입니다. 지난 2월 출시된 뒤 딱 한 달 만에 매출 70억 원을 달성하며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요 뜨거운 인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면 속에 들어있는 너구리 캐릭터 어묵 때문입니다. 사실 이 너구리 어묵의 원조는 1993년도에 출시된 추억의 라면 머그면입니다. 자, 머그컵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는 컵라면의 원조격인 라면이에요. 언어 위의 끝판왕이네. 먹으면. 예. 이 라면 속에 너구리 어묵이 2017년 볶음 너구리 속 어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진짜 제가 처음 돈을 주고 슈퍼마켓에서 사 먹던 간식이 있어요. 네. 레고리 캔디. 신호등 모양으로 알아, 빨강, 알아. 파랑, 노랑. 예. 나 기억나. 신호등 캔디 약간 뒤에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먹으면 탁탁탁탁탁 뭐 터지는 거. 톡톡. 그거 없죠? 뭐 톡톡 요즘엔 있었던 없어요. 것 같아요. 아, 그거 너무 재밌었는데. 나만 갖고 싶은 레트로 컬렉션 19, 8입니다. 핫 뜨거 돌아온 간식 스타. 긴 대기줄은 기본이고요. 무려 번호표까지 뽑는 이곳은요. 바로 핫도그집. 네? 지난 1년 사이 문을 연 프랜차이즈 핫도그 매장만 무려 1000여 개입니다. 우와. 이건 붐입니다. 그죠? 진짜 많네. 어린 시절 참새 방앗간 드나들듯 하던 학교 앞 분식집에서 튀겨주던 핫도그 기억나시죠? 설탕이나 케첩 촥촥 뿌려주던 그 맛. 옛날 핫도그도 참 꿀맛이지만요. 요즘 뜨는 핫도그들은 환골탈태 제대로 했습니다. 인기 핫도그 프랜차이즈에서 선보이는 핫 뜨거운 신메뉴 살짝 소개해드리면요. 최근 가장 핫한 명삐 핫도그 소개합니다. 치즈가 쏙쏙 늘어나는 모짜렐라 핫도그, 그리고 먹물 핫도그, 여심저격 제대로 하고 있고요. 또 8B 핫도그에선 흑미반죽을 사용한 핫도그가 시그니처 메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기사에서 접했는데
소스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하죠. 네, 기본 소스뿐만 아니라 허니 갈릭, 뭐 메이플 소스, 스위트 칠리 같은 오. 정말 취향을 다양하게 반영해서 소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싶다. 언제까지 케첩만 뿌릴 거예요. 게다가 미리 튀겨놓은 게 아니라 주문을 받으면 즉석에서 바로 튀기는 수제 핫도그인데도 가격이 1,000원에서 1,500원대로 아. 젊은이들에게 뭐 부담 없는 가격과 다양한 메뉴라는 점, 또 30, 40대들에게는 어린 시절 향수를 자극하는 추억의 맛이라는 점을 어필하면서요. 오늘도 세대 불문, 사람들의 지갑을 활짝 열게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에 저게 버스비보다 쌌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버스비가 60원이었어요, 시내버스가. 근데 저게 아마 한 30원이나 40원이나 했던 것 같아요. 한 끼비가 맞아요. 여기 가슴에 핫도그 스틱 하나 꽂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네 핫도그다. 자, 나만 갖고 싶은 레트로 컬렉션 19, 이번에 7위 발표합니다. 장을 찍어도 1000장을 찍어도 일도 번거롭지 않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만 골라 남길 수 있어서 편리한 디지털 카메라. 그런데 요즘은요, 이미 추억이 돼버린 지 십수년도 훨씬 넘은 필름 카메라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인기가 대체 어느 정도냐? 인터넷 쇼핑몰 옥땡에서도 올 2월 필름이 들어가는 일반 자동 카메라 판매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2%, 일반 수동 카메라는 185% 급증했다고 하고요. 또 대한민국 넘버원 페피로 꼽히는 GD가 별스타그램에 콘탁비 T3 필름 카메라를 든 사진을 올리자 일명 GD 카메라로 새롭게 불리면서 필름 카메라 인기가 더 상승세를 탔는데요. 이렇게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또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필름 사진만의 아날로그적인 느낌적인 느낌이 요즘 세대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고요. 저게 필터로는 도저히 구현되지 않는 그러니까요. 그죠. 특유의 따뜻함이 있어요. 예, 근데 뭐 레트로 카메라 하면 대표적인 게 그 네. 독일의 라이비 네. 카메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성능뿐만 아니라 뭐 디자인적인 측면, 그리고 무엇보다 대가가 쓰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 카메라인데 네. 저희 집에도 그 골동 라이비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무튼 뭐 그것만큼은 안 돼도 제가 대용으로 이걸 좀 갖고 나왔습니다. 뭐죠? 있나요? 보시죠. 네. 자, 폴라로이드.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 이쁘다. 라이비 폴라로이드네요. 그렇죠. 그나마 아. 라이비가 고가니까 폴라로이드 내가 뭐- 모델이 제일 저렴한 거구나. 그렇죠. 내가 하나라도 가져보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샀다. 찍어봅시다. 그럼 이거 옛날 얘기하고 있으니 옛날식으로 찍겠어요. 아니, 자, 김치. 오, 옆에서 나오네. 오, 이거 진짜 옛날 감성이다. 그지. 그러네. 야, 우리 정 기자님 표정이 진짜 옛날 감성이에요. 일단 그리고 색감이 정말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구상에 딱 한 장이니까 이 아날로그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한 장의 폴라로이드 사진 필카 유행에 이어 아날로그 향수를 타고 이 사진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흑백 사진인데요. 2000년대부터 디지털 카메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동네 사진관들이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서울 북촌, 연희동, 연남동, 부산 국제시장 등을 중심으로 이 흑백 필름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관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흑백 사진이라고 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찾을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생소하지만 소박한 아날로그 감성을 좋아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더 인기라고 합니다. 남들과 다른 사진으로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고요. 흑백만이 주는 따스함, 아련함, 이 흑백 감성을 간직하고 싶어서랍니다. 취재하면서 찍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 추천해드리면 특별한 자화상을 남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셀프로요. 네, 서울 종로구 계동의 흑백사진관 B나무 사진관에 가시면요. 이곳에선 사진사 앞이 아닌 정말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순간을 남길 수가 있는 곳입니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세팅을 해주고 자리를 비워주면요. 그러면 약 1시간 동안 스스로 고민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포즈를 취한 뒤에 원격 셔터를 눌러서 촬영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 흔한 보정은 없는 나의 민모습이지만요. 내 손으로 나를 촬영하고 또 내 손때를 남길 수 있는 흑백 사진으로 큰 인기라고 합니다. 야, 느낌 있다. 그러네요. 가장 먼 곳으로 나만 갖고 싶은 레트로 컬렉션 19. 이번엔 5위로 갑니다. 빵빵한 열풍 동네 빵집의 역습. 젊은 저는 퇴장하고 여러분끼리 한번 연식을 제가 뽐내자고. 곧 네. 따라가겠습니다. 네, 따라오시고요. 이따 거기서 미팅 알지? 학교 끝나면 거기서 봐. 접시에 산처럼 쌓인 빵 위로 눈을 마주치고
수줍게 웃던 그곳. 교복 입은 학생들의 미팅 성지, 동네 빵집에 대한 풋풋했던 추억 다들 있으시죠? 가족들에게도 인기 만점이었던 동네 빵집. 바로 추억의 빵집이 요즘 대세로 등극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전국의 빵 덕후들이 엄지척한다는 추억의 동네 빵집들을 취재해 왔는데요. 자, 일단 거칠에는 필요 없다. 전통으로 승부를 건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이죠. 1946년도에 문을 연 서울 중구 장충동의 햇빛당. 와, 이게 1946년에 묻는데요? 햇빛당. 진짜 오래됐네. 이 빵집에서 가장 유명한 건 모나카인데요. 그냥 모나카가 아닌 수제 아이스크림이 들어간 햇빛당 모나카입니다. 참고로 배우 김지미, 문희, 강부자, 고 김재옥 씨 등 당대 최고 스타들이 즐겨 먹어서 더 유명해졌고요. 얼마나 핫한지 여름철에는 하루 3,000개 판매량을 기록할 정도랍니다. 다음은 춘천 퇴계로에 위치한 햇빛당인데요. 1968년도에 문을 연 이곳에 명물빵, 버터 크림빵도 있고요. 특히 어른손 2개 크기를 합쳐놓은 듯한 빅 사이즈의 든든한 초콜릿 마블, 그리고 딸기잼과 생크림이 환상 조화를 이루는 구로 맘모스빵이 넘버1 인기 메뉴입니다. 맘모스빵 오랜만이다. 자, 마지막으로 청와대 납품 빵집으로 유명한 서울 종로 통인동의 효삐 베이커리에서는요. 과거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 부르던 그 시절 무료 급식으로 나눠주는 그 옥수수빵, 콘브레드가 인기 빵인데요. 옥수수와 양파, 마요네즈로 속이 꽉 채워져 있어 달콤하고도 고소한 맛이 일품이고요. 실제로 오전에 서둘러 가지 않으면 구경도 못한다고 합니다. 자, 이쯤에서 두 분 뭐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계시죠? 뭔가 이 중에 하나를 가져왔을 것이다. 우와, 이런 취재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공수했습니다. 장충동에 가서 사왔구나. 그렇습니다. 네. 야, 이게 어렸을 때 이게 비쌌어요. 누가 이걸 먹으면 되게 부잣집이었어요. 신선한 우유와 좋은 재료로 만든 70년 전통의 수제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래서 우유예요. 우유를 어떻게 얼린 것 같아요. 요 밖에 있는 빵도 고소하네요. 아, 그리고 나름 두껍고 실하네. 눅눅하지가 않네. 눅눅하지가 않아. 야, 이거 요걸 맛있다. 근데 확실한 건 요즘에 흔한 맛은 아니네. 전통이 살아있는 그런 맛. 나만 갖고 싶은 레트로 컬렉션 19 4위입니다. 자, 추억 소환, 오락실 덕후들 모여라. 와, 재밌겠다. 상진아 100원도 없어? 나 게임하고 싶단 말이야. 빨리. 안 돼. 나 세 판 더 해야 돼. 자, 그때 그 시절 동전 몇 개 들고 오락실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요. 중독성 갑인 팩비부터 블록 끼워넣기 게임 테트리 B, 킹 오브 파이터 B 같은 격투 게임까지 추억의 게임을 즐겼던 기억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추억 가득한 전자오락 게임들이 요즘 다시 핫하게 부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고전 게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일명 레트로 게임 카페 트레이 B가 나오는데요.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쉴 새 없이 게임 버튼을 누르는 소리만으로도 추억에 잠길 수 있다고 하고요. 벽면을 가득 채운 수백 개의 게임팩은 물론이고 아, 옛날에 팩을 90년대 인기 게임기였던 슈퍼 패미컴이나 조이스틱 같은 게임 도구도 향수를 마구마구 자극한다고 합니다. 아, 저거 그런데 혹시라도 이 나이에 게임에 열중하는 내 모습이 조금 민망하다. 아니야. 조금 더 편하게 추억의 게임을 즐기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죠? 걱정 마십시오. 내 집 안방을 오락실로 한 번에 탈바꿈 시켜주는 월광 보비가 있으니까요. 저거는 오락실 거잖아요. 또 뜯어온 거야? 저 밑에 게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 세상에. 저걸 모니터에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머머머머머. 아, 옛날에 그냥 큰 기판에 그냥 화면까지 달린 거를 저렇게 압축을 해놨구나. 축을 해놓은 거고. 스트리트 파이터 등 약 600개 이상의 추억의 오락실 게임이 내장이 돼 있었어요. 어머머머머. 이 TV나 모니터에 연결만 하면 바로 문방구 앞에서 게임을 하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야 대박이다 저거. 한 기자님은 주로 네. 오락실에서 무슨 오락 하셨습니까? 저 때는 그 중학교 때는 다 그 게임을 뚱땡이 야구라고 불렀어요. 아하 그거 일본 기억나세요? 야구. 499, 482, 47이 나오는 거? 알아. 네, 그게 있었어요. 네. 막 뛰어가고 정 기자님. 그 축구인데 뭔지 알아? 뭐냐 알지? 세이브 축구. 세이브 축구. 골 넣으면 아, 나 그거 보니까 기억나. 그거 보니까 기억난다. 거기 그때 한국 모델 김주성 씨. 김주성 씨. 그것 때문에 재수했어요. 야생마 김주성. 아, 그만한다고 재수했어요? 저 그것 때문에 재수한 거예요. 진짜로? 그 토너먼트 게임 했던 8명이 다 재수했어요. 뭐 정말 그래픽이나 어떤 게임성이나 이런 거면 요즘 게임에 비교가 안 되겠지만 간절함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100원씩 넣고 막 하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되게 재밌게 썼던 기억이 나요.
나만 갖고 싶은 레트로 컬렉션 19 3위 공개합니다. 3위 돌아와줘 멀지 않자면. 지난해부터 바퀴 달린 운동화 힐리삐를 신고 거리를 질주하는 아이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무려 14년 전인 2003년 이미 힐리삐가 유행했었다는 사실을 요 꼬꼬마들은 알랑가 모르겠습니다. 2003년 당시 우리나라 전 국민을 시도 때도 없이 드르륵 미끄러지게 만들었던 주인공 세븐이죠. 저 노래죠, 저 노래. 저 노래입니다. 세븐이 데뷔곡 와줘의 뮤직비디오와 무대에서 선보인 바퀴 운동화 힐리삐. 무대 위에서 저걸 타면 그 정말 여학생들이 그 소리를 질렀던 게 기억나요. 그래요. 돌아와줘 멀지 않자며야. 정말 이 노래처럼 이 바퀴 운동화의 유행이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초 강남과 부산 해운대 등을 중심으로 힐리삐를 타는 초등학생들이 생기면서요. 일명 강남 운동화로 불리며 인기가 치솟은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사그라들었지만요. 해외에서는 힐리삐의 수요가 꾸준해서 계속 신모델을 출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너튜브에서는 힐리삐 타는 법 같은 영상도 꾸준히 올라와서요. 이 영상을 본 국내 초등학생들에게 바퀴 운동화가 신기한 놀이템으로 등극하게 된 겁니다. 또 부모님들도 자녀가 스마트폰 게임이 아닌 야외 활동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 적극적으로 이 힐리삐를 구해주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힐리삐가 너무 비싸서 못 탔던 사람들이 성인이 돼 이 한을 풀려고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진짜 이해한다. 있어요. 있어. Long days, much longer nights. 자, 나만 갖고 싶은 레트로 컬렉션 19 2위를 공개합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재개봉 영화. 와우! 제가 내심 1등으로 꼽았던 기사입니다. 최근 젊은 친구들이 무려 20여 년 전, 30여 년 전 영화에 흠뻑 취해 있다는데요. 그 이유, 요즘 극장가 트렌드인 고전 명작들의 귀환, 즉 재개봉 덕분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영화 반지의 제왕 시리즈, 여인의 향기, 클로저, 패왕별이 등 추억의 명작들이 다시 극장에 걸렸는데요. 패왕별이 웬 말이야. 장국영. 정말 감동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요? 이게 다시 걸렸다고요? 네, 다시 걸렸습니다. 이 재개봉 열풍의 시작이 2015년 12월에 재개봉한 짐 캐리 주연의 로맨스 영화 이터널 선샤인입니다. 미셸 공들이 처음에는 2005년에 개봉했는데 그 당시에는 난해하다 이런 평을 받으며 크게 흥행하지 못한 비운의 명작인데요. 실제로 당시 관객 수가 17만 명입니다. 망했네요. 그러니까 진짜 소위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망했어요. 네. 개봉 10주년을 맞아서 2015년에 재개봉을 했더니 뒤늦게 명작으로 인정받은 이 영화를 보기 위해 관객 수가 49만 명을 돌파하면서 그야말로 초대박이 터진 겁니다. 재개봉인데 10년 만에 그것도. 와. 네. 그리고 이터널 선샤인의 흥행과 더불어 리마스터링, 즉 옛날 영상물의 화질이나 음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술이 등장하면서요. 지나간 영화도 깨끗한 화질로 다시 보자라는 트렌드가 생겼고요. 저는 이걸로 타이타닉을 리마스터링을 한번 봤는데 다르더라고요. 그것도 타이타닉은 그냥 리마스터링이 아니라 3D로 아, 그렇게 바꿨어요? 네. 3D? 기술이 그러면 저기 있어요. 디카프리오가 물에 빠져 죽을 예, 때 쭉 들어가겠네? 쑥 들어가죠. 그리고 물에 나중에 팍 빠질 때도 뭔가 입체감이 계속 3D 대박이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화가 또 뭐가 있냐면요. 무삭제판으로 재개봉해 문 남성들을 또다시 극장에 달려가게 만들었었죠. 탕웨이 주연의 새끼입니다. 죄송한데 새끼를 3D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아니 그런 눈으로 날 보면서 아니 얘기할 그게 거야. 아니라 왜요? 어떤 그 암살 너무 장면이 이글이글거리는 눈으로 지금 아니 날 이렇게 보고 회의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얼굴 빨개지셨어요. 죄송합니다. 예.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래요. 이 재개봉 영화에도 나름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6월에 제프리 러시 주연의 영화 샤인도 개봉 20주년을 맞아서 재개봉했고요. 또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다룬 명작이죠. 찰리 신 주연의 플래툰. 야, 이거 리마스터링 해야 됩니다. 지난 6월 개봉 30주년 기념으로 다시 극장에 걸려 아재 영화 팬들을 환호하게 했었습니다. Everybody gotta die sometime.